김태현의 정치쇼. 자,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4부 서초동의 뜨거운 이슈를 탈탈탈 털어드리는 편원 유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야, 오늘은요 근데 이 두 분이 밖에서부터 이제 토론을 하고 있다가 여기 앉아가지고도 계속해서 한 10분간 어려운 얘기들을 두 분 모셨습니다. 편! 네, 안녕하세요. 김주주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찬종 기자입니다. 그 동네 놀이터에서 토론을 했다니 전설의 두 사람이 마이크가 지금 켜지기 전에 광고 나갈 때 계속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요거 검수완박. 네. 네. 오늘 내일 뜨거운 이슈잖아요. 일단 김준호 변호사. 네. 검수완박이 뭡니까? 이거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아까 김원 기자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검찰 아이고, 그게 뭔지 정확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네. 뭐 요거의 줄임말인 것 같아요. 현실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을 분리시켜서 뭐 다른 부처에 주자. 요게 검찰 개혁의 완성이다라고 보는 민주당 일각의 입장인 것 같고요. 네. 학계나 시민단체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수사랑 기소를 분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네. 현실에서 이걸 어떻게 보완하거나 조정하거나 타협할 거냐의 문제로 항상 이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 검경 수사권 조정이 1차적인 거고 그게 완성이라고 보는 학계의 입장은 없는데 다만 이게 지금 현실에서 착근할 때는 늘 연착륙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나 미세 조정이 계속 필요한데 다소 성급하게 청와대 용산 집무실 이전처럼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감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임 기자. 예. 검찰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예. 뭐 금토일 계속 그런 것 예. 같던데. 오늘 아침에 전국 검사장회인가요? 예. 뭐 있었죠? 예. 뭐 결과 좀 나왔어요? 지금 결과는 오전 10시부터 회의 시작했고요. 네. 다만 이제 오전 10시에 김호수 총장 모두 발언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검수가 쉽게 얘기해서 검수완박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네.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되면은 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쉽게 얘기하면은 검수완박이 되면 나는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힌 상태죠. 김호수 총장이.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전국 검사 대검에서 간부들 회의에서도 반대 입장 나왔죠. 예, 뭐 전국 고검장회의가 지난주 금요일에 열렸는데 여기서도 주요 안건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그 반대 입장이 나왔고 물론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 의심을 받은 것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좀 보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뭐 이제 뭐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등 뭐 전국 각 단위에서 검사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고 뭐 그리고 통과될 경우 사퇴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거죠. 근데 이게 앞서 뭐 저희 뉴스삭시 그냥 잠시 얘기가 나왔었는데 검수완박 얘기가 나온 게 꽤 오래전이잖아요. 총선에 민주당이 이제 압승하고 나서 이게 180석 몰아준 민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준비를 한 거잖아요. 작년에 아마 제 기억에 네. 윤석열 당시 총장이 네. 그만둔 결정적인 마지막 직접적 원인이 요 검수완박 추진 요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검찰 고위 간부하고 지금 다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비슷하죠. 근데 네. 지금은 이 난리인데 그때는 왜 조용했대요? 뭐 일단은 그때는 정확히 말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쨌든 명시적으로 검찰의 수장이었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었고 당시에는 다만 이제 그런 얘기들은 있을 수 있죠. 당시에 이제 오히려 그 검수완박이라든가 민주당이 굉장히 협조적인 의사를 보였거나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아니면 그런 걸 실무적으로 작업을 했던 분들이 지금 뭐 검찰의 고위직에 있는데 그대로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이걸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거는 뭐 이제 일부 검사들은 그런 표현을 이제 내부방에 쓰기도 했던데 이제 8.15 광복이 된 다음에 독립운동을 시작한 것 아니냐. 뭐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검찰 내부 일부 시각도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걸 뭐 철험회나 뭐 황운하 의원이나 이걸 원래부터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던 분파가 있고 그룹이 있고 그동안 이게 당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수사 기소를 장기적으로 분리시키고 확대한다. 요거는 당론일 수 있는데 그 중간 항이나 방도가 뭐냐? 뭐 수사청이라는 걸 만드느냐, 수사청 공소청으로 분리하느냐, 경찰한테 만져주느냐 당론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부터 민주당 새 지도부에서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지금 의견 수렴 중이고 근데 조금 더 추진하는 방향으로 좀 가닥이 잡힐 것 같으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뜨겁게 그리고 검찰에서 뜨겁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그냥 뭐 법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로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잖아요. 네.
검찰이 지금 6개 범죄, 중대 범죄, 뭐 부패 범죄, 뭐 이런 거 6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걸 없애는 게 검수완박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수사를 누굴 줘야 되잖아 지금. 그렇죠. 검찰 없으면 저를 주든지 그렇죠. 김준호 변호사 누굴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중수청을 줄 건지 신설해서 네. 뭐 경찰에 줄 건지 네. 아니면 뭐 공수처에 줄 건지 그렇죠. 그거 결정 안 된 거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론이 없다니까요. 당론을 뺏어서 이번 누구 줄 건지 안 정하고 붕 떠요?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이제 의견을 듣고 있다라는 보도인데 저는 이게 사실은 바로 경찰한테 주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경찰은 수사만 하진 않아요. 되게 많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엄청 많죠. 경찰관들이 수사도 하다가 딴 것도 하는데 검찰에 있는 수사관은 수사만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의 인력을 어디로 쓸 거냐의 문제가 남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노동 구조 조정 문제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입직 경로가 경찰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로 안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 검찰을 쪼개가지고 수사청을 만들어서 그 인력을 보내가지고 정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곽상도 의원이 예전에 냈던 안둑 이래서 법무부 산하에 수사청을 두는 방식으로 설계를 한 법안을 냈었던 거고,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 기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하는 게 뭐 진보 보수가 대립한다 꼭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이게 좀 굉장히 처음부터 얘기해야 되는 문제라 얼마나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수사 기소 분리라는 거에 대해서 이 말이 정치적 구호나 슬로건으로 자리를 잡으니까 굉장히 사람마다 이 말을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게 맨 처음에 대부분의 사람의 공감을 얻었던 거는 이게 정말 법률적 의미에서 수사하고 기소를 완전 권한을 분리해서 수사권은 어디서만 행사를 하고 기소권은 어디서만 행사를 하다 이런 뜻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공감을 가졌던 건 몇 년 전에 최소한 과거에 우리 검찰을 봤을 때 검찰이 우리나라는 너무 지나치게 많이 수사를 하니까 다른 나라처럼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주요 고유 업무는 기소와 공소 위주인데 뭐 거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수사를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던 건데, 이게 어느 순간 수사 기소 분리, 검수 완박 이렇게 슬로건이 정리가 되니까 야 다른 나라는 검찰을 수사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거 수사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수사 기소 분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 없애는 게 다 동의하는 방향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수사권이란 말에 수사 지휘권이란 말에 직접 수사권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진 개념이에요. 두 번째로는 수사권 안에도 지금 자꾸 중대범죄수사청 6대범죄수사라는데 사실 서민들한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행 법에서 보완된 게 경찰이 수사를 한 다음에 검찰로 넘겼을 때 그러면은 그걸 그랬을 때 검찰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 기소하기 전에 보완 수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지난 5일날 또는 지난주에 어떤 자기들끼리 의원들끼리 논의를 한 다음에 기자들 백브리핑을 한 걸 보면은 지금 현재 더 우세한하는 그런 보완 수사권도 없애겠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완 수사를 없애면 어떻게 되냐면은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송치를 하면은 그거를 검찰이 그냥 기소 여부를 판단만 하라는 거예요. 기소 여부를 판단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는 경찰 수사가 잘 됐으니까 이렇게 가도 유죄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건 기소를 하는데 이거는 경찰 수사가 좀 미흡해서 유죄를 받기 위해서 이런 걸 더 보충해야겠는데, 이게 지금 검찰이 작년에 이제 수사권 조정이 된 다음에 하고 있는 보완 수사인데 이것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 황운하 네. 의원이 저 어떻게 보면 검찰 검수완박? 예. 요거에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황운하 의원이 뭐 민주당 의원들한테 편집을 했다면서요? 근데 황운하 의원이 보낸 거는 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대 중대범죄, 사실 언론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한 직접 수사권에 대한 건데 그거는 이제 황운하 의원의 취지는 6대 범죄 지금 민주당이 제가 더 우세한 방안이라고 한 게 아직 당론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 6대 중대범죄 수사의 직접 수사권, 검찰 직접 수사권 없애고 보완 수사권 같은 것도 없앤 다음에, 근데 원래는 작년 초에 추진할 때는 그래서 없앤 권한의 상당 부분을 특히 중대범죄 직접 수사권을 중수청이라는 걸 설치해서 거기로 옮기는 걸로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일단 유보적으로 하고 일단 이걸 없애고 보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형사사건 수사가 너무 과도하게 총량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일단 상당 부분 이런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수사의 총량을 증발시키는 게 나쁜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뭐 공수처도 처음에 설립해서 뭐 공수처장 뽑고 조직 세팅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럼 뭐 황운하 의원 주장대로면 일단 빼서 검찰에서 그냥 방위산업 뭐죠? 특수수사, 선거범죄, 방위산업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경찰이 하기 힘든 그거 수사권 일단 빼서 그럼 중대범죄수사청 이제 뭔지 또 뭐 할지 결정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네. 그때까지 그 수사하지 말라는 거네. 아니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은 그냥 정치적 주장을 하는 거고 죄질려면은 지금 해야 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의미는 없는 것 같고 6대 어. 범죄 중에서는 사실은 지금 검찰 수사 인력이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뭐 경험 이런 걸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순차적으로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당장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수청이 차라리 낫다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다만 선거 범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선거 범죄는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속성이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걔네 검찰의 변명은 뭐냐면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그 신속성을 위해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는 내일도 모레도 뭐 계속 할 것 같으니까. 네. 자, 요거 재밌네요. 이 질문. 9593님. 근데 질문. 만약에 수사권을 중수청이든 경찰이든 뭐든 주면 결국 전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사람들인데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있대요? 요 얘기. 받아들여야죠. 아니 이 얘기를 네. 조홍천 의원이 저희 인터뷰 때도 하신 말씀이거든. 네. 본인 중수청 반대하는데,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칼을 하나 더 주는 건데. 그 제가 지지난주 여기 나와서 한 얘기잖아요. 그 임찬조 기자도 말씀하셨고, 요건 어떻게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게 뭐 검찰의 수사를 혹시 정치 보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아니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주장하는 거랑 그거랑은 별 상관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것 오히려.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여유 있나? 어제 막 기자를 물어보니까 저는 뭐 민생이나 신경 쓸랍니다. 뭐 이러고 그냥 들어가던데. 뭐 그건 이제 정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뭐 맞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사실 또 그런 의심이 나오는 거죠. 왜 작년 초에 추진할 때는 물론 당론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분명히 핵심 법안이 중수청 설치 법안이었는데 정권이 교체되고 지금부터는 아무리 빨리 법안을 만들어도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청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중수청을 일단 유보해놓고 일단 없애고 보자. 이런 지금 이렇게 우세하다 이런 쪽이 더 지금 일단 없애고자 말은 안 했지만 중수청을 일단 유보하고 일단 검찰 수사권과 관련된 형소법 조항이나 검찰처법을 개정하자는 얘기가 더 우세하다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진짜 의도는 어떤 지금 중수청이 돼도 지금 이제 불리한 상황이 됐으니까 일단 수사권을 줄일 검찰 수사 역량이나 이런 거 뺏겠다는 게 진짜 의도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저는 어쨌든 그 있던 조직을 새로 만드는 거를 야당이 추진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삼권 분립 차원에서 있던 거를 대통령이 없애겠다고 하는데 야당이 반대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처럼 없애다 뭐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여가 폐지한다고 하면 근데 없던 걸 갑자기 야 넌 만들어라 예를 들어 무슨 부를 만드세요라고 야당이 여당은 생각도 없는데 하는 거는 그것도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약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상권분리 차원에서 그렇구나. 아니 저는 그냥 제 생각 하나 말씀드리면 형사사법제도라는 게 이게 70년 동안 온 건데 이거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걸 한 달 안에 뚝딱뚝딱 해서 한다는 게 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저는 그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완전 문제 생기고 누가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하려고? 그러니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저는 보안수사 요구가 보안수사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가평 계곡살인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경찰에서는 물론 경찰도 열심히 수사를 했고 검찰하고 지금도 협조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경찰에 송치할 때는 보험 사기 혐의로만 송치를 했어요. 근데 그게 검찰에서 송치 받은 다음에 보안 수사를 통해서 이게 살인 혐의로 지금 지명 수배를 한 거거든요. 물론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는 검찰이 경찰보다 더 수사를 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두 단계의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것과 한 단계의 수사를 받는 게 당연히 큰 차이가 있고 범죄 피해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기소하는 거는 검찰이 하는 건데 그럼 검찰이 만약에 기소 여부 판단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니 뭐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 내가 보기에 이거 기소했다가 무죄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요거 조금만 더 보완 수하면 유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있어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피해는 누가 받겠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가평 살인 사건 예로 드시니까 그냥 귀에 쏙 들어오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요거 보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채널의 검언 유착 의혹인가 뭐 그거로 해서 최종 무혐의 결정 받았잖아요. 임 기자. 네. 최종적으로 무혐의가 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일단 이게 한동훈 검사장의 지금 수사를 받은 구조가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주범이 아니라 지금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이 기소를 한 구조가 이동재 기자가 범죄의 주범 혐의로 기소를 된 거예요. 뭐냐면 이철씨죠. 그분한테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한테 VIK 전 대표 그분한테 그분한테 이제
뭐 어떤 행위를 나한테 정보를 안 주면은 내가 너한테 검찰에 얘기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된 거죠. 그 강요 미수 혐의인데 주범이고, 근데 여기에 공범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았던 거예요. 한동훈 검사장이 그거를 이동재 전 기자가 공모를 했다. 근데 문제는 주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재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럼 사실 이게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이게 그대로 가면은 형사적으로는 한동훈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주범이 무죄 받았는데 공범이 유죄를 받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일단 1번 이게 있고 2번으로는 물론 이게 확정 판결이 안 됐으니까 검찰이 기소 혐의를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공모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공모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일부에서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아이폰을 포렌식을 하면은 거기서 공모에 대한 증거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아이폰 포렌식 비밀번호를 한동훈 검사장이 제공 안 했기 때문에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 입장은 뭐 2년 동안 굉장히 뭐 해보려 노력했는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다른 사례하고 비교해도 무슨 핵심 증거가 있을 걸로 추정되는 곳에서 증거가 안 나왔는데 그 안 나왔다는 이유로 계속 수사를 한다는 건 상당성에 맞지 않다. 뭐 이런 취지로 무혐의를 한 거죠. 제가 궁금한 거 김준우 기자. 네. 만약에요. 한동훈 검사장 야 그래 아이폰 비밀번호 알려줄게. 음. 풀어줬어. 네. 그럼 결과 바뀌어요? 모르죠. 그래요? 그건 모르죠. 어떤 그걸 어떻게 확신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왜냐하면 그 채널의 기자들 사이에서의 통화나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수사할 가치나 들여다볼 가치가 없는 건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유죄거나 뭐 기소를 반드시 할 거라는 거랑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수사에 착수할 만한데 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에서 무혐의가 불가피할 수 있어요. 저도 뭐 거기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검찰인데 그러면 앞으로 비밀번호 20자리 있는 사건에 예를 들어 재벌 총수가 나오면 이거 다 무혐의로 돌리고 핸드폰 다 돌려주고 치울 거냐 아니면 이런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형사 정책적으로 수사를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국민들 앞에 얘기할 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예전에 그거잖아요. 금태섭 의원이 검사 시절에 수사받는 법 한결에 연재하다가 조서에 도장 찍지 마세요. 이러다가 검찰에서 문제되고 결국 옷 벗고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한동훈 검사장이 사실은 비슷한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유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가이드라인을 준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고민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무혐의 처분 났으면 제 생각하기에 이 압수수색한 핸드폰도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 기소 중지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지금 기소 중지 사유는 이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기소 중지를 시효 부분까지는 잡아두고 혹시 그 사이에 AI가 발전해서 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차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한동훈 사건이 아니라 이런 핸드폰 비밀번호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검찰이 가르마를 이른바 타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선례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이건 지금도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걸 다만 쟁점화시켰을 뿐이지. 제가 예컨대 하나만 얘기를 들어볼까요? 조국 사건 때 제일 핵심 증거로 제일 아쉽게 생각했던 게 검찰에서 정경심 교수가 사용했던 노트북이 없어졌어요. 그 있다는 거는 확실하게 확인됐습니다. 법정 증언을 통해서 확인됐고 검찰이 압수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정경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굉장히 수사팀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핵심 노트북이고 좀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파워펀드 관련된 핵심 자료가 다 거기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없어지고 결국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없어졌다는 이유로 그럼 정경심 교수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끝까지 계속 그러면 이건 수사를 그만할 수 없어. 계속 나올 때까지 우리가 뭐 전 수사관을 다 풀어서라도 전국을 다 뒤져서라도 이걸 그럴 수 없고 아이폰도 예전에 다른 뭐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다른 민주당 유력 정치인 사건에서 이게 쟁점이 된 적이 있어요. 아이폰 비밀번호 안 가르쳐줘가지고 이거 끝까지 못 풀고 결과는 아니 뭐 그거는 뭐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뭘 말하는지는 뭐 각자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굳이 뭐 특정 정치인을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까지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뭐 이게 바람직한 일이고 이러니까 너무 좋다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어떤 수사 과정에서 공방의 차원으로 충분히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여져 왔던 것이고 다만 이게 근데 이번에 한동훈이 안 풀어줬으니까 선례를 만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맞는 말인 것 같고 계속 그래왔다. 다만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고위 공무원인데 고위 공무원이고 검찰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수사하는데 협조를 안 하는 게 그게 과연 검찰의 고위 간부로서 적절하냐 윤리적으로 이런 비판은 시각에 따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동훈 검사장은 이 수사 장면이 굉장히 불법적이고 목적이 이제 불순했기 때문에 나는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서로 이제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왜 아까 아이폰 플러스 결과가 달라졌냐 물어봤냐면 그냥 궁금해서 아이폰은 통화 녹음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그럼 결국 아이폰에서 보고 싶다는 게 이동재 기자가 대화 내용일 거잖아요. 뭐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뭐 텔레그램. 텔레그램이나 뭐 이런 근데 거 있죠. 이동재 기자
휴대전화, 네. 노트북, 네. 회사 컴퓨터 다 가져갔잖아요. 네. 그거 다 근데 다 제가 봤잖아요. 알기로 초기화돼 가지고 거의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 어제 확보는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확보 볼 거 보고 못 봤을 텐데 그러면 검찰에서 보고 싶으면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한동훈 검사 휴대전화는 끝까지 봐야 되겠다. 그건 이유가 뭐예요? 글쎄요. 아까 그 초기화된 버전을 이동재 기자 걸 받았으면 네. 거기 별로 없었으니까 이거라도 보고 싶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보려고 하는 의도 자체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동재 경기자 거는 다 확보를 했지만 그게 다 뭐 이른바 갈아버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완전 여러 번 초기화를 시켜가지고 확보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두 사람이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 핸드폰에는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보려고 하는 것 의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또 이제 그런데 이제 다만 그건 있어요. 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시점이 이미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올라가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고 수사를 중단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외부위원이 참여한 결론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며칠 있다가 압수수색 시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뭘 트라이 해보려고 간 거였죠 이미. 근데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절차적인 문제로 보나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수사의 목적성이라든가 보나 아니면은 이미 1심에서 주범이 무죄를 받았다는 면을 보나 이 수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판을 받을 여지가 많은 거고 오히려 검찰이 정말로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은 대선 전에 특히 뭐 대선 직전이라면 영향을 미칠 거 그랬다면 영향을 미치는 게 적은 최소 6개월 정도 전에 이미 이거를 무혐의를 당시 수사팀이 무혐의 의견을 올렸을 때 결재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혐의가 난 거에 대해서 당시 수사팀이 무혐의 결재를 올렸는데 작년 초에 그거를 결재를 안 해줬던 이성윤 지금 서울고검장 당시 중앙지검장은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죠. 7112님 비밀번호를 검찰에 알려준 의무는 없나요? 네, 이거 김준우 없습니다. 변호사가 없습니다. 이게- 알려주시는 게 더 신상에 좋습니다. 이거 안 알려줄 의무가 없고요. 참고로 이걸 관련해서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이 그래서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 의무를 도입하는 법안을 검토해봐라 연구해봐라 했다가 또 작년에 논란이 그건 됐었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이제 뭐 보통은 다른 별건이나 이런 것들 압박감을 느껴서 변호사 입장에서 알려주지 마십시오라고 그 의뢰인한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협조 안 했다가 별건으로 치고 네, 들어갈까 봐? 어지간하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배짱은 일반인은 구사할 수 없는 주화인마가 걸릴 수 있는 공법 무법이기 때문에 이거 좀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얘기 해볼게요. 징역 1년 구형했어요. 김준우 변호사 요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6월 5일 선고라는데 한 달 반 남았구나. 글쎄요, 저는 이거 뭐 약간 그 제가 이 시점에서 네. 이거 굉장히 어렵네. 자, 그러면- 사석에서 할 얘긴데. 네. 그러면 다음 주에 합시다. 네.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다니까. 네, 30초에 할 수는 없는 얘기가 다음에 할게요. 자 오늘 저 변론 주차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 임찬종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